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물리학 강사 신준수입니다. 오늘은 제 3강이죠. 3강. 저번에 이제 앞서 1강과 2강에서는 이제 물리의 시작과 파동, 또 운동, 그리고 파동과 빛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제는 뭘 배울까요? 이제 일렉트로스태틱이라고 하는 전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일렉트로스태틱을 저희가 이 학문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정지해 있는 charg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하라고 하죠. 전하를 공부하는 학문을 저희가 일렉트로스태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부제목 일렉트로스태틱 보시면은 여기 옆에 study of static charge라고 되어 있는데 이 static이라는 뜻이 이제 정지해 있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charge 전하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자면요. 첫 번째는 positive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뉴트럴. 세 번째는 뭐 있습니까? 아이고, 일렉트론이 아니죠. 네거티브가 있다는 거죠. 이 뉴트럴 같은 경우는 조금 신기한 게 뭐냐면요. number of positive, n positive라고 쓸게요. n positive가 number of negative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을 경우에는 뉴트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볼게요. 물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매터라는 거는요, 뭘로 만들어지냐면 애톰이라고 불리는 원자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원자는 뭘로 만들어지냐면요, 찰지로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들이 애톰이라는 이 원자를 만들어내고요, 원자와 매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찰지가 원자를 만들어냈다면 positively charged, negatively charged된 애톰이 있겠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프로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거티브 찰지는 일렉트론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얘기하는 electricity라는 게 일렉트론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프로톤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양성자, 얘는 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얘네의 특성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이 친구들은 그냥 저희가 덧셈 뺄셈 산수하는 것처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영어로는 소디움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NA라는 원소가 있어요. 원소의 이 NA의 애토믹 넘버는 11이니까 이 8, 1이 있다는 건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NA라고 있으면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원자가. 그러니까 전자를 X라고 하면은 이 원소 안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다는 건데 저희가 화학에서 배우듯이 첫 번째는 2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쉘이라고 하죠. 첫 번째 쉘을 제외한 이 밖의 쉘은 뭐가 돼야 밸런스가 됩니까? 8개가 돼야 돼요. 전자 개수 8개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1개죠. 그러면은 전자를 7개를 가져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버리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얘를 버리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일단 얘를 먼저 한번 보면은 일렉트론의 개수가 한 11개고 프로톤의 개수가 뭐니까 11개는 항상 같으니까. 근데 얘를 하나 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될까? 10이 되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11을 할 수 있잖아요. 일렉트론은 마이너스, 프로톤은 포지티브. 그럼 마이너스 10 플러스 11이니까 1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NA는 포지티브가 되는구나 라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거를 계산할 땐 뭐를 봅니까? 프로톤의 개수와 일렉트론의 개수를 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전자를 움직임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물체를
positively charge 혹은 negatively charge 양전화 음전화로 제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거 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프릭션에 관한 얘기입니다. 프릭션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플라스틱 막대와 실크 면이 있다고 해보죠. 둘 다 뉴트럴이에요. 얘도 뉴트럴, 얘도 뉴트럴. 이 두 개를 마찰이라 프릭션 마찰이잖아요. 이게 비빈 거죠. 비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여기 있던 전자 있죠. 얘도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총 2개의 물체가 있으니까 2개를 물체 따로 그리게 되면은 얘는 어때요? 전자를 받았으니까 전자의 개수가 다 받아서 네거티브가 되겠죠. 근데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포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반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체가 전자를 잃고 어떤 물체가 전자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트라이버 일렉트릭 시리즈라는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프릭션에 대한 건 다 끝났죠. 자, 이제 컨덕션을 한번 볼게요. 컨덕션은 뭐냐면요. 컨택트라는 뜻과 똑같은데 이 물체와 이 물체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비비는 건 아니고요. 맞닿아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와 구형 물체가 하나 있다 해볼게요. 구형 물체는 뉴트럴이에요. 4개 같이 있죠. 근데 얘는 포지티브입니다. 그럼 얘가 뉴트럴, 얘가 포지티브니까 얘를 가까이 갖다 대서 접촉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같은 극은 같은 극끼리 밀어내잖아요. 포지티브랑 포지티브는 밀어내고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는 서로 붙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charge separation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거티브는 붙으니까 이쪽에 모이게 되고요. 포지티브는 서로 이렇게 charge separation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랑 서로 사라지게 돼요.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랑 서로가 상쇄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2개의 물체가 남냐면요. 얘는 네거티브가 다 사라졌잖아요. 일렉트론이 다 사라졌으니까 얘 포지티브 되고요. 얘는 아직도 포지티브가 남아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같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물체 2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덕션 한번 볼게요. 인덕션. 프릭션과 컨덕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접촉한 상태에서 생기는 현상이죠. 인덕션은 접촉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고 이 물체가 있다면 서로 이렇게 가까이만 가져다 대는 상태에서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번. 이런 2개의 물체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얘는 포지티브고요. 시작은 똑같아요. 뉴트럴이 있어요. 근데 둘이 가까이 붙었거든요. 둘이 이렇게 살짝 가까이 붙었을 경우에 어떤 게 생기냐면요. 얘랑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charge separation. 네거티브는 붙고 포지티브는 밀어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죠. charge separation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처럼 접촉돼 있는 게 아니니까 서로 상쇄를 못해요. 서로 없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법을 쓰냐면 그라운딩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이 전선을 땅에다 박음으로써
땅에서 뭘 끌어오냐면요. 전자를 끌어와요. 전자를 끌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라지겠죠. 이렇게. 그렇게 됨으로써 얘는 네거티브. 최종적으로 얘는 네거티브가 되고, 그렇죠? 얘는 포지티브.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포지티브 얘를 여기서 네거티브를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프로톤이잖아요. 프로톤은 쉽게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끌어옴으로써 전자를 끌어옴으로써 얘네를 없애주는 경우고요. 만약에 네거티브고 여기가 뉴트럴이라고 쳐보면 포지티브가 붙고 네거티브가 나가야 되잖아요. 네거티브는 움직이는 게 편하고 프로톤은 못 움직이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이 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3개의 방법을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방법은 프릭션은 반대, 컨덕션은 같은 거고 인덕션은 반대다. 그러니까 반대, 같고 반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물체를 한번 배워볼게요. 물체. 도체와 절연체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예요. 도체, 컨덕터, 도체라고 하죠. 도체라고 하면은요, 전기도 흐르고 자석에 붙는 친구, 그러니까 컨덕터. 자석에 붙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예외를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판일 때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전기가 흐르는 물체를 컨덕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컨덕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요, 물론 뭐 이런 식으로 프로톤도 있지만 일렉트론도 있잖아요. 둘 다 있는데 일렉트론이 자유분방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디에 묶여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본인들만의 이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 하냐면요, free electron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 절연체잖아요. 컨덕터의 반대가 절연체니까. 절연체는 반대니까 뭐예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체겠죠. 절연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아까 봤던 쉘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여기에 전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묶여있죠.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지티브한 찰지, 그러니까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막대를 갖다 대면은 이 친구는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찰지 세퍼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묶여 있잖아요. 얘는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 쉘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잘못됐네요. 얘를 한번 네거티브로 바꿔보죠. 네거티브로 바꾸면은 네거티브와 네거티브는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제 이 여기 묶여있던 전자들이 최대한 멀리 가려고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보시면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얘네를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 포지티브 그렇게 상관없는데 얘는 포지티브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면 여러분 반대로 이쪽에 생기겠죠. 전자가 이쪽으로 끌릴 텐데 네거티브 같으면 이제 멀어지려고 하면서 타원형을 그리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포지티브와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와 네거티브, 이 두 개가 만나면 repel이라고 하는, 밀어낸다라는 거고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즉 반대가 되면은요 attract.
당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전자의 성질과 그쵸? 양성자의 성질, 전자의 성질, 그리고 방금 전에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서 어떤 물체의 전하가 생기게 하는 그런 걸 배웠으면요, 여러분들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커런트와 볼테이지라는 게 나와요. 커런트는 전류거든요. 볼테이지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왜 파이프에 물을 갖다 대고 이렇게 밀면은 물이 밀리죠. 그런 것처럼 전압도 똑같이 이런 회로 안에서 이런 회로가 있다고 쳐봐요. 회로 안에서 전자를 밀어내는 힘을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압에 의해서 전자가 흐르는 거를 전류라고 하는 거죠. 전자가 흐른다. 흐를 유자 써서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 전자가 흐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회로를 그려볼게요. 어차피 오늘 강의하는 회로 그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인데요. 전류. 전류가 전자가 흐르는 거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포지티브로 흐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상 반대로 흘러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흐릅니다. 이게 어떤 약간 모순이죠. 분명 전자의 흐름이라 했는데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흐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것도 어떤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되게 유명해요. 그 막 비 오는 날에 번개가 전기인 거를 증명해내겠다고 비 오는 날에 연을 날려서 본인이 감전되기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이제 회로 안에서 전기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흐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렉트론, 전자에 관한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식은 다 존재를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흐른다고 하면은 증명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자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전기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흐르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한 상태로 인류가 100년을 흘려보내죠. 근데 100년 뒤에 전자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양성자가 흐르는 게 아니라 전자가 흐르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1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썼던 수식들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개념이 바뀌어버리면은 사실상 공식에는 그 어떤 문제가 없고요. 단순히 공식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비효율적이니까 둘 다 공존한다고 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플로우 오브 일렉트론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은 플로우 오브 일렉트론, 이거는요 포지티브에서 아니죠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가는 게 맞는데, 나중에 이제 컨벤셔널 커런트라는 게 있어요. 컨벤셔널 뜻이 뭐냐면 전통적인이에요. 얘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흐른다는 겁니다. 왜? 컨벤셔널의 뜻이 전통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물리학자들이 살짝 어떻게 보면 살짝 억지긴 하죠. 근데 뭐 사실이잖아요. 사실상 이게 그렇게 막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더 효율성이 높은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커런트는 I라고 나타내는데 I를 나타내는 공식은 시간분의 전하량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흐르는 거니까 전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분의 전하량, 얼만큼 흐르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SI 유닛이죠. SI 유닛. 볼테이지의 SI 유닛은 볼트라고 하고요. 과학자의 이름에서 따왔고, 커런트는요 I가 아니라 앰피어라고 합니다.
줄여서 앰스라고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 Q 전하량은 뭐라 하냐면요 쿨롱이라고 해요. C라고 나타내고요. 쿨롱 또한 쿨롱이라는 과학자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공식을 하나 썼는데 파워는 볼테이지 곱하기 커런트인데 요거는 이제 10학년 때 다시 나오게 될 얘기고요. 8학년 때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된다. 파워의 SIunit은 와트라고 하는 거고요. 몇 와트, 120, 뭐 몇 와트, 100와트, 120와트, 볼트도 120볼트, 220볼트 그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저희가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위들이죠. 이제 전류도 알았고 전압도 알았고 얘네의 특성도 알았고 이거에 대한 일화도 알았으면 저희 뭘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서킷 회로라고 하죠. 회로를 한번 볼 거예요. 회로 일단은 회로를 그리는 방법부터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와이어 전선은 일단 일자로 그려요. 저희가 일자로 전선은 그리고요. 두 번째는 셀과 배터리 두 개 세트인데 둘이 다른 거예요. 셀하고 배터리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셀은 뭐냐면 전지예요. 얘는 전지고요. 얘는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전지 했다잖아요. 전지. 그러니까 드라이셀을 건전지라 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전지,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배터리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애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셀 같은 경우는 요렇게 그려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게. 짧은 게 마이너스, 긴 게 플러스. 이 전지가 여러 개, 두 개 이상 모이게 되면은요. 두 개 이상 모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배터리가 됩니다. 세 개 모였죠. 하나, 둘, 세 개. 이걸 배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스위치. 회로에 있어서 스위치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위치가 없으면 못 끄죠. 회로에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얘는 클로즈예요. 얘는 오픈이라고 하고요. 왜냐면 얘는 닫힌 회로잖아요. 회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는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오픈 서킷. 오픈 서킷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클로즈 서킷은 이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스위치가 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스위치를 오픈 서킷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스위치를 켜주세요 하면은 클로즈 서킷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램프 전구는 이렇게 그려요. 전구에 빛이 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빛의 세기가 더 커지면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 선을 더 길게 늘려주시면 돼요. 이 선의 크기에 따라서 빛의 밝기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다섯 번째는 볼트미터. 볼트미터는 동그라미 안에 V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여섯 번째 앰미터. 앰미터는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볼트미터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볼테이지, 전압을 구하는 기계고요. 앰미터는 전류를 구하는 기계입니다. 얘네들을 이제 한번 회로에 연결을 해볼게요. 세 단계로 저희가 회로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볼 건데, 가장 기본적인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전구도 달려있고 스위치도 있고 셀을 달았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전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앰미터를 달아주면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볼테이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렇게 볼테지를 볼트미터를 한번 제가 연결해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앰미터는 저희가 직렬이라고 하는 시리즈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리즈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얘는 패럴렐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패럴렐은 이렇게 둘이 평행하다는 거잖아요. 둘이 이렇게 평행하니까 패럴렐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앰미터는 전류라고 하는 건데 전류는 전자가 흐르는 거잖아요. 전자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도 상관이 없지만 볼티지 같은 경우는 전압은 여기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뭐를 구하는 겁니까?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저희가 포텐셜 디퍼런스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 디퍼런스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연결하고 여기에 하나를 연결해서 패럴렐로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brightness 즉 밝기도 올라간다. 둘이 정비례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프릭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트라이버 일렉트릭 시리즈라는 거 제가 알려드린다 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부분을 배우게 될 시간입니다. 트라이버 일렉트릭 시리즈 여기에 써있듯이 ranks various materials according to their tendency to gain or lose electrons, which reflects the natural physical property of the material.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물체가 전자를 잃고 가져가는 이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잃는 성향이 있고 어떤 친구는 가져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성향을 저희가 일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얘기를 해요. 일렉트론 어피니티, 즉 잃고 가져오는 이 성향을 기반으로 저희가 물체들을 랭킹을 매겨놓은 거예요. 여기를 이 중심을 기점으로 여기를 포지티브, 여기를 네거티브라고 하면은 포지티브는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렉트론 루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일렉트론 홀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루저는 전자를 잃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홀더는 그 잃는 성향의 애들로부터 전자를 가져오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있는 물체 하나와 여기 있는 물체 하나를 비볐어요. 프릭션을 통해서. 그러면은 얘는 전자를 잃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지티브리 차지가 되는 거고 얘는 전자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네거티브리 차지가 되는 거죠. 전자가 많아지니까. 근데 만약에 루저와 루저가 비벼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써있는 대로 드라이핸과 글라스 이 두 개가 비벼졌어요. 그럼 누가 전자를 잃을까요? 얘가 더 일렉트로피니티 잃는 성향이 더 크기 때문에 어때요? 얘가 전자를 잃는 거죠. 드라이핸드가 전자를 잃고 글라스가 전자를 가져오니까 얘는 positively charged, 드라이핸드는 positively charged, 글라스는 negatively charged가 되는 거고 얘네 둘이 만약에 비벼졌어요. 알루미늄과 스타이로폼이 둘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면은 알루미늄이 일렉트로 어피니티가 더 높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얘가 잃는 성향이 더 큰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전자를 잃음으로써 포지티브리 처리가 되는 거죠. 알루미늄과 스타이로폼이 만났어요. 둘이 만났어요. 그럼 얘가 더 높잖아요. 일렉트로 어피니티가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포지티브리 처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자를 더 많이 잃으니까. 스티로폼 전자를 가져오니까 얘는 네거티브 차지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트라이버 일렉트릭 시리즈에 관한 내용이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트라이버 일렉트릭 시리즈, 그러니까 일렉트로스태틱이죠. 정지에 있는 전하를 공부하는 학문 일렉트로스태틱을 끝으로 8학년 물리가 다 끝나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은 거는 9학년 물리인데 9학년 물리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8학년 물리랑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파트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효율성, efficiency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천체 물리학, astrophysics. 천체 물리학이 그렇게 어려울 거 없고요. 뭐를 배우는 거냐면은 우주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빅뱅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행성들의 이렇게 태양을 기점으로 도는 거 있죠. 올빗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강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3강도 수고 많으셨고 9학년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8학년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다시 보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9학년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 다음 4강에서 9학년 물리와 함께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